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민주당은 이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써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과거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같이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그 다음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철회하고 30일 재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에 표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뭐 통과가 되겠죠.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가 될 텐데 하여튼 그런 그 검사에 대한 공격. 이거 외에 또 어제는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사의 실명, 얼굴 뭐 이런 걸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건 뭐 특별히 비밀은 아니니까. 뭐 서울중앙지검 검사 누구 뭐 얼굴과 실명 뭐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뭐 비밀을 폭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그게 좌표 찍기다.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인 11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 얼굴을 또 공개하고 이런 이제 개별적인 수사 검사의 얼굴과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제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이 좌표 찍기를 왜 나설까요? 그거는 결국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입니다.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뭐 이렇게 했는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다. 그래서 특정인을 딱 집었죠. 김영철 검사는 작년 7월부터 한 1년여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대검 과장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자, 지금이 11월인데 12월 22일이 되면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그 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제 패스트 트랙을 모두 거쳐서 본회의가 열린다면 거기서 통과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냐, 둘 다 하느냐 하나만 하느냐 아니면 다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문제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연말에 큰 게 온다 그래서 마치 김건희 특검법이 그 통과가 되면 대단히 뭐가 그 여권이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의 경과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아마 그 전에 끝날 겁니다. 12월 2일 예산 통과되면 뭐 사실상 끝이죠. 그리고 나면 의원들은 전부 다 총선 앞으로 나갑니다. 지방에 다 갑니다. 뭐 서울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에 했던 자기 지역구에 다 내려가죠. 그래서 회의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려도 그때부터는 아니 김건희 특검법이 중요합니까? 자기 배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아니 총선을 한 석 달 열흘 정도 남겨놓고 무슨 본회의냐. 그것도 이런 정쟁성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동의 안 할 가능성. 그러니까 여야가 협의해 와라. 그럼 협의해 오라고 한다면 뭐 그 본회의 못 여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못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본회의 연다. 민주당이 압박하는데 민주당도 의원들도 그 당시 그때쯤 되면 총선 때문에 다른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우선 본회의가 열릴지 사실상 불투명하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자 본회의 참석 안 하는 사람은 공천 없다. 사실상 이런 압박을 하면 본회의에 잠시 왔다는 가겠죠. 그래서 설령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통과됐을 경우에 이제 준비 기간 이런 것들, 뭐 구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총선 전까지 결론 당연히 안 나오죠. 물론 총선 전에 수사는 착수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 기간 같은 거 거치고 뭐 자료, 그다음에 특검 구성해야 되죠. 특검 구성도 잘 아시지만 과거 김경수 드루킹 특검법, 아마 그 사례도 이제 아실 텐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드루킹 특검에 그 협조를 안 했습니다. 뭐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포렌식 기기를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바빠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검사를 특검에 파견해달라. 그 검사는 지금 어떤 거 맡고 있어서 안 된다. 방해를 한 거죠. 글쎄 뭐 윤석열 한동훈 법무부도 뭐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방해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여하튼 쉽지가 않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착수하더라도 정말 능력 있는 검사들의 투입, 이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법처럼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수사를 하지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결론 난다는 건 제로, 가능성 제로. 뭐 총선 후에도 제대로 결론이 나올까? 왜? 이런 게 있죠. 이건 팩트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년 1개월간 탈탈 털어서 결국 김건희 여사를 소환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소환도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불러서 망신이라도 줬을 텐데 그럴 정도도 안 되니까 못한 것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은 투자자가 91명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빼고 90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입니다, 그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고 한 명만 빼고 90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한 명도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보면 일단 뭐 대선 때까지는 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대선 끝나고 우리가 무혐의 처분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 문재인 검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근데 실제 대선 끝나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철 뭐 이 부장검사한테 계속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거는 왜 무혐의 처분했느냐는 건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했다는 거죠. 그거를 공개를 안 했을 뿐이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했던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1년 1개월, 13개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그때 봐줬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 후보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봐줬을 리는 만무하고 탈탈 털은 게 맞고 그게 팩트인데, 그런데 혐의가 안 나왔다. 부르지도 못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무혐의 처분을 결국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공격한다. 그리고 그걸 특검을 하자고 한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특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물론 특검이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흠집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없는 사실을, 주가 조작 연루가 되지 않은 거를 됐다고 수사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이쪽에 반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하튼 그런 팩트로 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가 어떤 효력을 발휘했느냐 하는 건데, 찾아보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됐더군요. 작년 8월쯤인가 그때는 또 뭐 기자들을 좌표 찍어서 뭐 공격을 하고, 작년 12월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수사검사, 이 수사검사를 죄송합니다. 명단을 공개해서 좌표 찍기를 하고, 이어서 바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명단과 얼굴 제가 썸네일에 했듯이 그게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것까지 공개.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됐습니까? 다 됐고요. 다 체포동의안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고, 물론 1차 때는 부결됐지만 2차 때는 가결이 되고서 실제 법원에 가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잘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해서 뭐 결과가 검찰이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기대대로 됐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보면 결국 수사에 별 차질이 없었다. 그럼 수사검사 얼굴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한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그 이제 몇몇 검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물론 약간은 기분이 언짢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뭐 이런 얘기를 뭐 간부회의 하고 난 뒤에 그 간부 대검 간부들 그러니까 검찰을 대표하는 거죠. 대표해서 뭐 정치권에 일가를 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언짢다, 부당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항변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 뭐 수사 자체가 뭐 미비한다든가 그런 것 같진 않다. 그런 관련한 기사는 전혀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 수사검사의 명단 공개, 공격, 탄핵 뭐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효과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좀 물러가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 그 효과를 과연 얻었는가? 저는 얻지 못했다. 그 후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도 왜 이러느냐? 이거는 결국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화풀이,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 아니냐. 기분풀이 하는 거죠. 그 기분풀이를 위해서 이 좌표찍기를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계속하고 있다. 근데 올해는 자 총선 지금 5개월, 이제 5개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뭐 강성 지지층들의 그 어떤 지지 강도를 좀 높이는 것 외에 중도층으로부터는 오히려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러다가 또 이제 뭐 총선 임박해서는 또 뭐 중도층 잡기에 물론 나서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뭐 200석 얘기 나온다는데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좌표 찍기 놀이, 저는 뭐 놀이로 보이는데 이런 놀이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결국 중도층을 달아나게 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물론 뭐 민주당이 중도층을 달아나게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뭐 똑같다 그러면 뭐 경쟁이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도 유권자들에 의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차별화된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국은 이 수사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의 효력이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